10, 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내원정외과 박진영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어깨 팔꿈치 질환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게 어깨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오십견이라는 단어예요. 오십견 뭐 말을 해서 안녕하세요. 예, 베리타스님. 그렇게 하는데 그 오십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잘 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있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궁금해서 그거를 좀 하나씩 오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 이렇게 오십견이라 그러는 거는 이게 다섯 십 그 다음에 어깨견 써서 이게 오십견이에요. 그러니까 50세 나이 근처에 어깨가 아픈 병이다 이라는 뜻이고, 요즘 뭐 반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일본 단어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 때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을 우리나라에서 좀 사용을 하려고 그 쉽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50견 하면 우리 많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이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에는 크가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말 그대로 고노가다. 일본의 50세 전후가 됐다는 얘기는 나이가 있으시다는 분이죠. 나이가 있으시다는 분의 통증이 있는 병을 오십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오십견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는 한 가지 병이 아니고 나이가 있으신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병을 다 나눠서 보는 병을 얘기하는 거를 다 통통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어깨 아프면 아유 오십견 이렇게 보통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유착성 관절낭염. 이 유착성 관절낭염 말이 길죠. 네 글자 세 글자 벌써 일곱 글자나 되는데 유착성 관절 자체가 유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착이 관절이 되게 되면 그 관절이 염증이 생기면서 시뻘겋게 부어요. 부으면 관절막이라는 건, 관절이라는 건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실 때 어깨가 그 주름이 있어서 밑에 부분에 이 주름이 아코디언처럼 너물었다 오므라졌다 오므라졌다 너물어 쪼그라졌다 이러는데 좁아져야 되는데 좁아진 게 아니고 염증이 되니까 이게 딱 붙는 거죠. 늘어나야 될 때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붙었다. 그래서 유착이 됐다. 들러붙었다는 얘기죠. 유착성 관절낭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동결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동결견은 동결, 어깨가 굳었다 이거죠. 그래서 굳은 동결에 대해서 치료를 이제 그 병이 생기는 병인데, 그 동결견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막이 이와 같이 염증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보시면 좀 뒤로 올라갈까요? 왼쪽에 보이시는 사람은 좀 마우스 좀 봐주시면 좋겠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절막 자체가 이게 관절뼈세요. 이게 뼈고 밑에 관절막 보이는 거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보이는데 실핏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결견이 되신 분들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쪽 있는 데가 완전히 관절막이 염증으로 덮쳐 있어요. 여기는 자세히 보이는데 여기는 뿌옇죠. 이거는 왜 그러면 관절막에 염증이 있는 활액막 부분이 그거를 활액막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너플너플하니까 이게 한 번에 잘 잡히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콩콩마마님, 제인스티님 들어오셔서 반갑고요. 행복은 가까이 제가 156cm 남성인데 키를 180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이건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있습니다. 28이시면 쉽지는 않습니다. 10대 같으면 가능한 방법이 있고요. 예전에 뼈를 골 연장술이라는 방법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기 키의 15% 이상을 늘리게 되면 관절염이 빨리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거고요.
서 있을 때 안 아픈데 누우려고 할 때 누워서 머리가 땅을 다루는데 오른쪽 어깨가 아픕니다. 이것도 오십견 증상일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서 있을 때 아픈데 누우려고 하고 누워서 머리가 땅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아프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십견의 증상은 첫 번째로 밤에 통증이 있고 아픈 쪽으로 누워 주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저처럼 앉아서 서 있을 때는 팔 무게가 이렇게 관절을 아래로 이렇게 당겨주죠. 그래서 관절 속에 그 막 자체가 편안한 자세로 되어 있는데 누워 있게 되면 누워 있는 자세는 이 팔이 아래로 당겨주는 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관절막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좁아지면 생상에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누워서 아픈 쪽으로 누우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잡아주지 못하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게 더 눌려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픈 쪽으로 눕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누워서 있을 때 아픈 병들 중에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광의 오십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환이 다 그렇게 어깨는 누워 있으면 다 아파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를 하실 수가 없고 두 번째로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관절 운동 범위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떤 병은 이렇게 완전히 올리는데 여기서 조금 아파요 하다가 올라가면 안 아프신 병도 있고 어떤 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한 동작에서만 아픈 병도 있으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오십견, 동결견이라고 하는 병은 그런 병들이 아니고 팔을 조금씩 움직이는 모든 방향에서 통증이 있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쪽으로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도 통증이 있고 그 위에 나오죠. 어깨가 아픈 쪽에 머리를 이렇게 빗거나 옷을 입고 벗으시려고 이렇게 옷을 벗으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팔을 이렇게 멀리 뻗어서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뻗는 자세가 팔을 올리는 동작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오십견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리타스님이 얘기하시는 그 누워서 아프신 거는 오십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부딪히거나 다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외상의 경력이 없다는 거죠. 없는 경우라도 조금만 움직이고 아프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아프신 게 되시고요. 박미네르바님 반갑고요. 오토끼 램프님도 보면 오른쪽 팔이 작년까지 저렸다고 얘기를 드셨고 저 베리타스님이 팔을 돌리거나 위로 올릴 때는 통증이 없는데 모든 동작을 가는데 누울 때만 그렇다고 하시다고요. 누울 때만 그렇게 아프신 병은 팔을 움직이는 거는 문제가 없게 누울 때가 아프신 거는 그 문제가 그 압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관절막이고 또 하나 부분은 관절막 안쪽에 관절 안쪽에 바깥쪽에 견봉화 공간이라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데 누울 때 아프시고 한 거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어서 회전근개가 견봉이란 뼈하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누워 있게 되면 삼각근이 당기면서 이렇게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오시는 아마 회전근개 쪽 벽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프다 어느 날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통증이 생기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이렇게 되면서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이런 병등을 오십견, 동결견 또는 강직성 동결견 같은 병으로 붙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병들이 생기시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오십견의 증상은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고 최도 관절 운동 범위가 움직이거나 갑자기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옷을 벗거나 선반 위에 물건을 오르내릴 때 손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자가 저기 옷걸이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 만을 이렇게 탁탁 하고 걸어줘야 되는데 이게 덜지를 못하고 옷을 못 거니까 다른 손을 가지고 걸거나 아니면 낮은 데에다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오십견, 동결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박미네르바님이 어깨 주사 치료를 정형외과에서 했는데 뼈는 깨끗한데 염증이 나서 DNA 주사까지 했는데 잘 낫지 않아요.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요? 얘기를 드셨는데 이제 DNA 주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생 치료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그 DNA를 분해를 얇게 나누어서요. 그거를 주사를 하면 그 통증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 않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관절 자체가 아물게 하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치료를 해서 걸렸는데 뼈는 깨끗한데 힘줄에 문제가 있으셔서 힘줄에 문제 있는 거를 아물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아마 DNA 주사를 놓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동결견 같은 질환은 그와 같은 게 아니고 관절막에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이 있고 관절막이 굳어 있어서 그 굳은 거에 대한 치료를 해주시는 거, 치료받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 쿵마마님이 오십견은 쉽게 말하면 어깨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오십견 같은데 박미네르마님이 그나 병원에서는 오십견이란 말을 안 하세요. 그렇죠. 오십견이란 말을 왜 안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견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십견은 작은 의미의 오십견은 지금같이 동결견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오십견은 나이가 아파서 어깨 아픈 병을 다 오십견이라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갔는데 저 두통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치통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두통이라는 건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다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찾아내는 걸 하지를 않고 오십견이 있는 걸 의사들이 오십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환자분이 머리가 아파서 오신 분을 두통이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어감을 저희들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서 가능하면 오십견이란 말은 많이 안 쓰고 그 병이 하나하나에 관계되는 동결견, 석회화건염, 회전근개 문제, 충돌증후군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통증은 없는데 펄실실님이 통증은 없는데 옷을 벗을 때 내회전 시에 어깨와 상완근이 뻑뻑한 느낌이 오는 것도 오십견인가요? 예. 그 이제 펄실실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궁금한데 이럴 거죠. 오십견은 50대 중년에 생기나요? 지금 펄실실님 50대 중반이신가요? 예, 하셔서 말씀이 없으신데 이렇습니다. 오십견은 50대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십견은 언제 오죠? 보면 이게 지금 50개가 많이 오는 나이들을 우리가 쭉 통계를 내서 본 겁니다. 이게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전체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모든 대학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만들어 본 건데요. 그거 보시면 여기에 이영광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른이시군요. 벌써 이른이시면 자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계신데 여기가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그래서 40에서 50대 있는 분들이 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분이 그게 이제 오십견, 동결견의 원인이 되셨고 그렇다고 30대가 관절이 안 움직이고 불편하면 그건 동결견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30대에도 생기는 분이 있고 10대는 없었어요. 한 20대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쭉 가서 50대 피크를 이루었다가 서서히 줄면서 80대 분들도 동결견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십견은 뭐 50대 환자에 제일 많지만 그 나이만 생기시는 것도 아니고 40이 생기면 40견도 되고 30이 생기면 30견도 되고 60이 되면 60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라 그러셔도 60대 후반 70이시라 그래도 동결견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통 많이 생기는 연령은 30에서 80대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 요즘 이렇게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보통 요즘 컴퓨터 하고 핸드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핸드폰 많이 하고 팔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20대에도 어깨가 이와 같이 아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라도 동결견, 오십견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인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연령은 50대 후반하지만 30에서 한 70대 사이에도 생길 수가 있고 당뇨가 있으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뇨가 있으실 때 50대 후반하지만 30에서 70대까지도 발생을 하는데 당뇨 같은 경우는 5배 이상 위험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을 때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는 많이들
생기세요. 그래서 팔을 움직이실 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하다가 보면 당뇨 있는 분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쪽이 심한 어깨팔, 이쪽이 좀 덜 심한 동결견이 있는 팔이시죠. 왜냐하면 이 당뇨가 있으시면 당이 올라가면서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세요. 그래서 관절 있는 데가 많이 오시게 되고요. 양측성의 빈대를 하실 때 당뇨가 없는 분은 양측성이 이와 같이 적게 생깁니다. 적게 생기시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양쪽에 있으시면 오히려 역으로 내가 양쪽 어깨가 안 좋은데 그러면 당뇨나 당뇨 전 단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가 해봤던 분 중에 검사를 한 저희가 250분쯤 우리가 봤었는데 반분 중에 한 40%는 당뇨가 동반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60% 정도에서는 당뇨가 없는 분들이 50견들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동료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 이제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동결견의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견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2009년부터 12년까지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1년에 보통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분이 한 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면 인구의 한 1.5% 정도는 동결견 때문에 고생들을 하면서 그 치료를 받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시는 거죠. 예전에는 이와 같은 질환을 아이고 50견 그러시면 아이 나이 들면 다 생겨. 그래 너도 있지? 너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 뭐 원래 나이 들면 팔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살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러고 사셨죠. 한 50대 사시고 60에 정년하시고 한 10년 정도 즐겁게 사시는데 60대 돼서 안 되시면 뭐 그렇게 사실 수는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한 70대, 80대까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0견을 부르는 건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잘못된 자세로 오래 사용할 때 이와 같은 동결견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실 때 생활을 하시는 거를 한 1시간 정도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치시면 하루에 6시간 오후에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 5시나 6시까지 한 4시간 5시간을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드리면 그 1시간에 한 5분 정도는 자기한테 투자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일정한 동력에 이렇게 운동을 해 주시면 미네르바님 감사합니다. 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그걸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멀리서 하실 것도 없으세요. 자기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손을 앞으로 쭉 깍지를 끼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서 팔을 들어줘서 하시고 손을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팔을 한번 들어서 팔을 해서 하니까 한쪽 팔이 별로 좋지를 않으면 반대 팔을 이용해서 쭉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쭉 늘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절을 쭉 벌려서 이 뒤에 있는 날개뼈, 견갑골이 자기 자신에 딱 붙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운동을 해주시면 그와 같은 팔에 대해서 50견이 생길 확률이 많이 줍니다. 안 그러면 이와 같이 쓰시다가 문제가 되니까요. 저기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쭉 해볼까요? 올렸다가 손에서 뒤로 하시고 발로 하시고 하는데 자, 그저 텐텐 제임스님이 연락 얘기가 54세신데 선생님께서 설명 주신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증상 완화 목적으로 주사만 맞고 많이 호전되었는데 증상이 있는 것들이 지금 좋아질까요? 남아 있습니다. 완치될 수 있을까요? 꼭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되나? 이제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요. 그와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치료요법은 일시적으로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혀 드리고 팔을 이렇게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거를 자꾸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늘려준 게 주사 기운이라는 게 1년, 5년, 10년씩 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사 기운이 있어서 관절막을 늘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줬을 때 관절 굳은 거를 스스로 운동을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풀어주는 활동 중에
열을 주는 물리치료 같은 것을 해주면 더 손쉽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꼭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이따가 끝에 마지막에 저희가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와 같은 운동을 스스로 부단히 열심히 하시면 좋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어깨를 관절 속에 열을 넣은 다음에 운동을 해주면 훨씬 손쉽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물리치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은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건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주사치료가 있대 관절막 늘리는 운동을 서서히 해주셔야죠. 랭커님도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반복하게 어깨를 사용하는 거.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동작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동작을 하는 것 같은 것들도 어깨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오십견을 부르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보이는 테니스, 야구, 골프 같은 운동 시 무리한 스윙. 왜 무리한 스윙이 뭐가 문제가 돼요? 운동만 잘하면 되지.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는 지금 테니스나 야구 같은 걸 했을 때 정상적인 운동 속도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관절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든 게 테니스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빨리 치기 위해서 팔로만 확 치는 이와 같은, 보통 팔하고 몸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서 해줘야지 이게 올바른 스윙이 되거나 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와 같은 걸 팔만 가지고 돌리거나 아니면 몸만 이렇게 돌아버리게 되면 이게 관절막 자체가 늘어나거나 문제가 되겠죠. 근육이 받쳐주지를 못하면. 그런 동작을 하실 때 오십견이 되는 증상이 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오십견을 했는데 하게 되면, 그러면 말씀 주신 거, 그러면 아직 증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증상 남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저절로 좋아지나요? 나이가 50대에서 나 아픈 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건 꿋꿋하게 버티면 좋아질까? 라고 이제 물어를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답은 0도 아니고 X도 아닌 세모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드리면요. 오십견은 이와 같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굳은 게 별로 없이 움직일 때 조금 통증을 느끼고 쓰시면서 하시게 되는데, 그와 같이 통증을 조금씩 느끼다가 점점 통증이 느끼고 하다 보면 이제 밤에도 통증이 아파지세요. 아까 누워서 계실 때 아프시다는 얘기를 하시고 이와 같은 운동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점점 나빠지는 거죠. 지금 점점 쿡마마님 보내주신 거를 보면 점점 악화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통증기에 있으신 겁니다. 동통기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염증이 증가하면서 관절막이 굳고, 그러면서 누워 주무시면 야간통이 생겨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지를 못하고 옆으로 누워보면 주무시다가 또 몸을 뒤척이시면서 깨게 되다가, 그러면서 통증이 그와 같이 누우실 때나 무슨 동작을 할 때 아파지시기만 저대로 하다가 동결기가 돼서 관절이 이제 서서히 굳게 돼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 염증이 많이 생긴 것들이 관절막을 두껍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원래 관절막 두께는 한 요 정도 1mm 정도 되는데 심하신 분들은 한 5mm 이상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관절막이 두꺼지면 이게 이제 그게 가만히 있을 때 두꺼워진 관절막이 염증이 있으니까 뻐긋하게 어깨가 계속 아프시고, 조금만 움직이려 그래도 아파지시고,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 아프시니까 어깨를 어떻게 쓰시냐면 팔을 물에 있는 거를 앞에 이렇게 물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팔을 똑바로 뻗지를 못하시니까 어깨가 올라가죠. 어깨가 올라가면 팔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동작들을 하시게 되세요. 그러면서 관절이 굳어 있는 거를 더 굳게 안 쓰시니까, 관절막은 제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늘어나졌다가 쪼그라졌다가 늘어나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아코디언 같은 게 되는데, 관절막이 이렇게 딱 붙었으니까 늘어날래도 안 늘어나고 쪼그라들래도 더 쪼그라들고, 이제 이런 식이 자꾸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와 같은 시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염증이 좀 가라앉게 되세요. 염증이 가라앉은 염증의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염증은 줄고 남는 거는 관절막이 굳은 거, 그 관절막 굳은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은 안 움직이고 통증은 없이 몸을 쓰시는 게 그때쯤 되면 서서히
자기가 이제 몸에 그 적응을 하는 거죠. 보통 이 3단계 시간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빠른 분은 한번 6개월이면 열심히 하셔서 운동 스스로 자가 운동하시면 6개월 만에 좋아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은 한 1, 2년씩 걸리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자기가 움직이는 거를 이걸 팔을 들지 않고 쓰시는 방법들을 다들 개발을 하세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운동이라 그러면 팔을 들어야 되는 거면 이렇게 안 들고 어깨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들게 되면 그와 같이 드는 것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데 있는 물건들은 이제 서서히 안 쓰기 시작하시고 책상이나 그 전후에 있는 물건만 딱 쓰시도록 생활의 패턴이 결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관절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통 통증은 해결이 되십니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게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100% 정상까지 되면 제일 좋겠는데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동 범위에 제한이 남게 됩니다. 연구를 한 10년 이상 이 어깨에 동결견이 있던 분들을 스터디를 해보니까 반 정도에서는 제한이 별로 남지 않고 편안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 정도에서는 50% 정도에서 관절 운동 범위 일상생활에 불편한, 그러니까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로 운동 범위의 제한이 남는다고 그래요. 한 50%의 운동 범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0견, 그래, 너도 50견이야, 나도 50견이야, 뭐,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고, 안 아프고, 관절 굽고, 이렇게 팔 쓰고 살면 되지 몇 년, 이렇게 생각하시던 게, 이제는 이렇게 몇 년이 아니고, 이렇게 몇십 년을 쓰셔야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하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시는 게 회전근개 파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이 뒤쪽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힘줄이 끊어졌죠. 이 힘줄이 끊어진 여기가 지금 힘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힘줄이 쭉 와서 붙어야 되는데 이 힘줄이 여기 있는 것들이 끊어진 게 여기서 끊어진 거를 이와 같은 회전근개 파열이 오신 분들도 보면요. 파열이 생기는 초기 단계에는 관절 속에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저게 걸리니까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하면서 관절이 굳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파열된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면서 관절이 굳으세요. 그래서 동결견, 오십견을 회전근개 파열을 그걸로 진단을 하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부분이 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계시는 것들은 가능하면 한번 체크를 하셔서 내가 과연 관절막만 굳어 있는 질환인지 아니면 이게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겨서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생겨서 관절이 굳어서 아파지시는지는 한번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 게 병원에서 오시는 기간입니다. 이게 증상 발현부터 진단 병원에까지 오시는 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너도 50견 나도 50견이니까 지나고 혼자서 집에서 밤에 며칠 앓다가 필요하면 진통제 약 드시고 그러면서 지나셔서 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진행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관절이 처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절막이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막을 이제 부었는 게 관절막이 점점 두꺼워지세요. 그러니까 염증이 심할 단계에 관절막이 붓기 전에 또 두꺼워지기 전에 오시면 치료하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관절막 두꺼우기 전에 그 염증 있는 걸 가라앉아서 관절막을 잘 늘려드리면 그것이 치료에 문제가 없이 잘 병이 지나가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관절막이 지금 여기에 보면 몇 달이라고 돼 있어요. 남자분들은 한 9개월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8, 9개월 지나서 오시게 되면 염증은 염증대로 많이 생기고 생긴 염증이 있는데 관절막은 두꺼워져서 우리가 관절막을 늘리는 치료를 해드려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관절막을 늘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치료의 강도가 점점 저희들이 세질 수밖에 없죠. 약을 한 가지 쓰는 걸 두 가지 써야 되고 약한 약을 쓰던 거를
진통 소염 효과가 많은 약을 더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팔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치료를 하니까 가능하시면 병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주사요법을 하셨더니 주사요법 하신 분이 통증은 좋아지셨는데 관절 운동 범위가 남으셨다고 얘기하죠. 약물하고 주사요법을 하는데 주사요법은 한 번 치료를 해서는 잘 완벽히 여러 군데에 염증이 있는 걸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절막이 아까 굳어서 관절막이 두꺼워지면 그 두꺼워진 관절막 때문에 후유증이 남는 거거든요. 관절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시고 하시게 되니까 그 관절막 두꺼워진 거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얇게 늘려주셔야 되세요. 아까 얘기한 아코디언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관절막이 잘 눌리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 거를 이렇게 딱 들러붙은 거를 어떻게든지 띄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만들어 주고 그게 관절막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거를 늘려서 어떻게 하든지 느슨한 관절막을 구조를 만들어 놔야 다시 재발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해드리는 방법이 이제 스트레칭 운동, 관절 굳은 거를 푸는 운동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붓기 전에 관절막을 늘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을 펴서 이 밑에 관절막 부분이 많이 굳거든요. 그래서 팔을 펴서 앞쪽으로 쭉 올려서 손을 위쪽으로 쭉 이렇게 올려면 밑에 있는 관절막인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늘려서 손을 가능하면 뒤쪽까지 최대한 늘려주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깍지를 뒤에 껴서 뒤쪽으로 많이 벌려서 앞쪽에 있는 관절막도 따라서 늘어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자 어디가 늘어나셨어요? 앞쪽하고 뒤쪽하고 관절막 두 군데가 늘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앞쪽하고 뒤쪽 관절막 늘어난 걸 한 다음에 뒤쪽 관절막도 늘리셔야 되니까 뒤쪽 관절막 늘린 거는 팔을 잡으시고 이 팔에 있는 팔꿈치를 뒤쪽으로 이렇게 쭉 늘려 보시는 겁니다. 조금씩 늘리시면 뻐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뒤쪽 부분이. 그거는 관절막 뒤가 굳어 있다는 것 보세요. 관절막 뒤쪽이 앞쪽하고 밑에 쪽 관절막보다 더 늦게 굳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안에 있는 상태를 살펴볼 때를 보면 앞쪽 관절막하고 밑에 관절막은 관절이 이렇게 할 때 이런 동작을 많이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 운동할 때 많이들 하잖아요. 하는 동작을 해서 앞쪽하고 밑에 관절막은 두꺼우세요. 제일 두꺼운 건 앞쪽, 그 다음에 밑쪽 관절막이 두껍고 뒤쪽 관절막은 관절막 두께가 좀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얇은 관절막이 두꺼워졌다서 이와 같이 되는데 이게 뻣뻣하다는 거는 앞쪽 밑에 관절막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다는 소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관절막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이거를 팔을 잡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늘려주는 역할을 하세요. 요거는 바로 뒤쪽에 있는 관절막인데 그거보다 하는 거를 이 동작도 해보시고 밑에서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뒤쪽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늘려봐서 여기가 쪽 아프시면 이거는 아래쪽 뒤에 부분이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관절막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람이 동결견에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염증 있는 것가 있으면 그걸 늘리면 어떻게 되세요? 염증 때문에 사람 관절 속에 여러분 여기 손에 한번 종기 나 보셨어요? 종기 나면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걸 종기가 있는 걸 이렇게 당겨주면 종기 있는 데가 얼마나 아프세요? 그걸 안 아프게 이제 해드리려고 주사 치료하고 저희들이 약문요법을 해서 덜 아프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심하게 굳지 않는 분들, 관절막이 너무 얇고 조금 많이 아프셨는데 관절 자체가 조금씩 굳어가시는 분들에서는 제가 알려드린 운동 3가지. 첫 번째로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위로 쭉 올려서 이쪽에 밑에 있는 관절막을 늘리고 몸에다 붓한 다음에 바깥으로 벌려서 앞쪽에 있는 관절막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잡고 앞쪽에 있는 데를 당겨서 뒤쪽에 있는 관절막이 늘어나게 만들어 주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시간에 한 5분 정도는 사용을 해서 그 5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한 2, 3분만 하면 되실 거니까 그렇게 한 3회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라베라님 같이 하신 분은 시원하고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지금 한번 저 얘기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치료를 하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좋아지시는데, 문제는 아까 병이 8개월, 9개월 돼서 늦게 오신 분들 얘기세요. 그렇게 늦게 오시게 되면 그 관절막이 두께가 한 몇 미리 이상, 1mm 미만으로 얇아서 잘 늘어나지는 관절막이 두꺼워졌으니까 늘으면 안 늘어나세요.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드리는 약을 쓰고 해도 그게 잘 안 늘어나면 그때는 관절이 굳은 게 풀리지를 않거든요. 너무 두꺼워져 버리면. 그렇게 해서 아주 심하게 안 좋으신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경이라는 건 두께가 한 4mm 정도, 이와 같이 되는 대롱 같은 거예요. 두께가 한 4mm 정도 되는 유리 대롱을 가지고 거기에다 관절 속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거죠. 이와 같이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있는 관절막을 이렇게 절개를 해버립니다. 너무 절개를 해서 제거를 시키죠. 너무 두꺼워져서 되지를 않으니까. 아이고, 관절막을 제거하면 팔이 덜렁덜렁 하지 않아요?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은 관절막이 워낙 굳어서 팔이 움직이기가 덜 되기 때문에 해주고 나면 쓰기가 훨씬 편하다고도 보통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방법을 피치 못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수술이니까 어떤 분들은 요거를 하기 전에 마취를 살짝 걸어놓고 관절막 있는 거를 이렇게 늘려서 꺾는 수동 조작술이라고 관절막을 꺾어주는 치료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와 같은 치료는 이거보다 조금 덜 심한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너무 굳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관절막이 딱딱해서 굳은 게 뼈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 계신 분이 있어서 하는 도중에 골절이 생기시는 분도 생기십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될 때는 이게 관절경 쪽으로 풀어주는 치료를 하면 되는데, 아까 같이 수동조작술로 팔을 이렇게 꺾어주는, 이게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안 올라가니까 마취를 해놓고 확 꺾는 거죠. 꺾으면 저 관절막인데가 찢어지거든요. 찢어지면서 증상이 확 좋아지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경우를 아마 권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약물이나 주사요법을 해도 안 되는 거, 그와 같은 거는 되는 거고요. 민주당 아들 군대 정형외과 질환 면제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얘기하기는 어려우신 거고요. 그런 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해서 이제 그와 같은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하는 방법이죠.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아까 전방으로 팔을 앞쪽으로 올리는 거 하는 건데요. 자, 올리시는 거 보세요. 자, 올라가는 거 있죠? 팔을 올리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팔을 들게 되면, 팔을 한 손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 이게 팔이 굳어서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올려가는 거를 이와 같이 쭉 올려서 점점 팔이 많이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끝자석에서 지금 계속 있죠? 이와 같은 동작으로 한 3초 정도, 더 좋은 거는 한 5초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팔을 앞쪽으로, 제가 아까 손을 맨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하고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하는 게 쉬운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힘들 때 저와 같이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동작은 지금 봐보면 앉아 있지 않고 누워 있어서 있잖아요. 누워 있을 때 하는 거는 저기 왜 중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해서 한 2, 30번 하시라 그러면 팔이 더 힘드세요. 근데 누워 있고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중력 힘으로 이렇게 팔이 쭉 넘어가게 되니까 저절로 저기서 팔이 내려가시거든요. 여기서 가능하면 누워서 하시는 게 좋은데, 누워서 하기가 힘드시면 의자 있으시잖아요. 의자를 충분히 뒤로 넘겨놓고 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하시는 거 하지 말고 뒤로 눕혀서 놓고 하시는, 그렇게 하는 거를 해드리면 좋아지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앞쪽으로 하는 거. 자, 그래서 동결관자에서 뒤쪽 관절막을 늘리는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래서 후방 레이저 운동인데 이거는 지금 관절막이 들어와서 뒤쪽에 있는 관절막을 늘려주는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운동을 하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뒤쪽 늘리는 건 이와 같은 자세로 늘리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잘 되시는 분들 얘기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특히 팔이, 어깨가 이 동결견이 생기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깨가 팔을 이렇게 안으로 들면 뒤쪽에 관절막이 이렇게 늘어나 줘야 되는데 늘어나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서 들면 뒤쪽에 있는 관절막이 늘어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관절막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늘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려서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 이렇게 해서 탄 다음에 끝에 있는 위에 있는 손 있는 부분이, 위에 있는 손이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 내려와 있죠. 그러면 이게 팔이, 이쪽 팔이 편하니까 이것만 들고 잡아 당기고 있으면 이게 점점점 올라가니까 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CH제디님이 말씀 주신 게,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 구분은 꼭 MRI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꼭 MRI만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신체 검사를 해서도 심한 분들은 회전근개 파열인 거는 우리가 짐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짐작만 가지고는 진단을 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MRI를 찍는데요. 꼭 MRI가 아니래도 이게 스크리닝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초음파를 이용해도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는 시간을 따로 내서 기계에 들어가서 찍는데, 저기 초음파 같은 경우는 모든 외래에 그냥 비치가 돼 있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치돼 있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확인을 하시면, 아, 파열이 있다, 없다, 아니면 파열이 어느 정도 있다 정도는 초음파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왜 또 초음파를 해서 있다 그러는데 MRI를 찍자 그러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봐서 회전근개 파열이 없으면 끝.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안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를 안 받고 검사를 안 하셔도 되는데, 파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MRI를 해보시면 그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이유는,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회전근개라는 건 이제 팔뼈에 힘줄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여기가 파열이 되셨어요. 파열이 되면 이 파열이 된 힘줄만 문제가 아니고 힘줄의 뒤쪽에 있는 이 근육도 같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있어야 힘줄을 이렇게 당겨서 팔을 움직여주게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여기가 힘줄이 파열이 되면 이 뒤에 있는 근육이 힘을 못 쓰시잖아요. 힘을 못 쓰게 되면 이 근육이 점점 마르세요. 그 위축이 된다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근육이 마르게 되면 그 마른 게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들이 또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힘줄에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MRI를 찍자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그와 같은 이유들이 있어서 하시는 게 되고요. 동현님이 어깨가 아픈데 잠잘 때 어떻게 자는 게 제일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어깨가 아플 때 주무시는데 집에서 너무너무 주무시는 게 주무시기가 힘드시다 그러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소파에 기대고 주무시는 겁니다. 우습죠? 누워서 주무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너무 힘드실 때는 그거는 응급처방입니다. 응급처방일 때는 좋고요. 두 번째로는 주무시기가 편한 자세가, 제일 나쁜 자세는 옆으로 누워 아픈 어깨를 밑으로 해서 주무시는 게 제일 나쁘세요. 그게 압력이 올라갈 때 나쁘시고요. 나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대고는 못 자, 이러시는 분들은 쿠션을 2개 준비하세요. 쿠션 2개를 어깨에 딱 앉아서, 여기 앉으셔서 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팔꿈치 뒤에 쿠션을 하나 대세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쿠션을 하나 대고 가슴에다 쿠션을 하나 대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자세가 되겠죠. 제가 보면 앞쪽은 이만큼 벌어지게 될 거고, 옆쪽으로는 손이 가슴에서부터 한 이 정도 올라오는 자세가 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는 자세를 하게 되면 어깨 관절막이 가장 느슨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기는 좋고요. 옆으로 주무시는 건 일단 똑바로 주무시는 걸 하시면 좋겠고, 벌스님이 철봉에나 턱걸이 같은 데 매달려 있는 것도 스트레칭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철봉에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턱걸이 하는 거는 어깨에는
크게 도움이 되시는 건 아니신데 매달려 있는 거는 스트레칭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매달릴 때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실 때 자세가 보통 원칙은 철봉에 매달릴 때 동작은 손등이 위로 와서 이렇게 잡는 게 위쪽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거거든요. 베리타스님 감사합니다.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올리는 게 이게 원칙적으로 올리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깨에 힘줄 있는 데가 상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오게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잡아서 이와 같이 드시는 이런 동작으로 해서 매달리는데 매달릴 때 처음부터 확 철봉 높은 데 가가지고 다리 공중에 붕 띄우지 마시고 좀 낮은 철벽에 대서 체중을 서서히 실어가면서 이렇게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와 같이 늘려가시다가 보면 조금 늘어나는데 아프다고 하나씩 하지 마시고 이걸 하시는데 조금 뻐근하게 아픈 정도로 다리에 힘을 빼셔서 서서히 올라가서 한 몇 초 정도, 보통 저희는 3에서 5초 정도라고, 10초는 너무 길고 힘드시거든요. 5초 정도를 있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3에서 5초 정도 계시도록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 아픈 팔 아래에 쿠션 놓고 쿠션하고 그렇게 해서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션을 뒤에다 깔고 여기에다 이렇게 팔을 끼고 주무시면 어깨 관절막이 가장 늘어난 자세. 그래서 요즘 요 주변에 어깨 수술 받으신 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좀 수술 받으신 분들 하시는 분들 보면 보조기를 차고들 다니시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팔걸이를 하고 손이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어깨 치료하실 때 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1, 20년 정도는 10년 정도는 그렇게 하면 관절막이 굳는다는 게 많이 굳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관절을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지 않고 앞쪽 관절막도 좀 이렇게 꾸적으로 했던 게 좀 늘어나게 만들고 팔도 벌려서 관절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요 안에다가 스폰지 같은 걸 끼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걸 끼고 이런 동작으로 있으면 낮에 있는 증상도 처음에는 좀 불편하신데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관절막은 제가 알려드린 이와 같이 팔을 구부려서 한 3초에서 5초 있다가 풀어주시고 그 동작이 조금 불편한데 풀렸으면 밑으로도 잡고 늘려주시고 위로도 잡고 눌려주시고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드린 게 아래쪽 관절막 누워서 팔 드는 동작, 뒤쪽 관절막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위쪽 관절막이죠. 위쪽 관절막을 늘리는 건 앞쪽 관절막이죠. 늘리는 건 이와 같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물건을 뭐 잡으시라고 얘기를 하면 집에 실상 책장 같은 거 빼놓고는 별로 잡을 만한 물건이 많이 없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 물건을 잡아야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에 모든 집은 다 문이 있잖아요. 문에는 손잡이가 있고 문 손잡이만 안 돌리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운동을 하시는 거죠. 몸을 서서히 돌려서 뒤쪽에 있는 관절막을 늘려주시는 거세요. 이와 같이 늘리는 거죠. 그리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 있다가 하시는 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와 같이 하셔서 관절 움직이는 걸 서서히 팔이 움직이는 거를 올려주시는 거세요. 그와 같은 동작을 하시는 게 훨씬 잘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앞쪽 관절막인데 앞쪽 밑쪽 관절막을 늘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돌리시는 게 여기서 이와 같이 돌리는 거죠. 팔꿈치는 붙여서 하면 더 많이 늘어나세요.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면 팔을 약간 벌리고 이와 같이 늘려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늘리시는 것만 가지고 하면 해도 이렇게 들 때 이 사이에서 불편하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불편할 때 늘릴 때는 이와 같이 벽 같은 데 손을 대고 이렇게 내려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 하지 마시고 손을 위로 올려서 벽 같은 데 손을 대고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팔이 쭉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와 같이 늘려주시면 훨씬 관절막을 쉽게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가 많이 아프지 않았을 때 늘리는 방법 3가지. 뭐 집에서 사무 보고 이러실 때 1시간에 한 5분 정도 써서 늘리는 방법 이 하나 가지가 있고 3가지죠. 제가 얘기 드린 거 앞으로 쭉 늘려서 팔 들고 옆으로 하시고 늘리는 방법 같은 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끼고 팔 돌려준다 그랬죠. 이게 돌려주시고 앞쪽 뒤쪽 관절막은 이와 같이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거보다 병이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쪽을 늘려줄 때는 중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손을 이렇게 올려서 쭉 올리는 방법을 해서 해주시면 관절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팔을 쓰시기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뒤쪽 관절막은 이게 수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뒤에다 잡고 뒤에서 잡아서 당기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해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데 이건 딱딱한 막대기니까 어렵지만 수건이면 이게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 내려왔다 올렸다 내려왔다 이와 같이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 관절막은 이와 같이 맨손으로 이와 한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기 문손잡이 같은 걸 잡고 바깥으로 쏙 늘려주시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주신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기 어깨에 동결견 저기 없이 오십견이나 동결견 없이 잘 생활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초기에 조금 불편할 때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병이 좀 진행이 돼서 한 8, 9개월 지나서 병원에 어깨가 아픈지 오시게 되면 그 아픈 것들이 관절막이 동결견이 있는 경우는 관절막이 너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그 두꺼워진 관절막을 늘리는 방법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치료를 약이나 주사 치료만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것도만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보다 더 센 힘든 어려운 치료를 저희들이 해드려야 될 때가 많아서 그와 같은 걸 하시면 좋겠고요. 그 어깨 관절막 하는 게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거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거는 우리 대한견주관절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환자분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깨가 아픈 거 왼쪽에 연세 드신 분이 50견 아닌가요? 했는데 50개의 어깨로 지칭하는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정확한 진단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초기에 진찰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어깨 관절이 나이가 들면 불편하고 좋아지겠지 하는데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통계 데이터처럼 50%에서는 정상 운동 범위를 만들어내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기신 분들은 그 초기에 생긴 것들을 어떻게든지 스스로 스트레칭을 해서 하실 수가 있지만 그거를 아픈 거를 그냥 지내시다가 보면 관절막이 더 많이 두꺼워져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시아 사람들, 한국, 일본, 아시아 사람들하고 저 코카시안, 유럽, 미국 사람들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아시아 사람들 같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깨가 아파도 이렇게 동결견이 생기는 확률이 적습니다. 이유는 그와 같이 동결견이 생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시면 아픈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해서 쓰시는 쪽으로 대부분들 쓰세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반대죠. 아이고 어깨가 아픈데 무슨 어깨를 써.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심하면서 시간 보내다 보면 그거 안 아파져. 그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관절이 굳는다는 사실. 염증은 생겼던 염증이 가라앉아서 9개월, 10개월이 돼서 1년이 되면 좋아지시는데 그거를 한 게 관절막이 두꺼워진 거는 스스로 힘으로 늘려서 얇게 예전에 아코디언 같은 힘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걸 해주시고
여기 뭐 좀 지극하고는 상관은 없으신데 분류압으로 엉덩이 뼈로 이식 수술. 아이고 뼈가 안 붙으신 거 한 몇 달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생하셨다는 얘기고요. 엉덩이 뼈가 아니라 골반뼈로 이제 보통 뼈 이식 수술을 합니다. 뼈 이식을 했는데 몇 년 뒤에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하나요? 라고 얘기를 드셨는데 그거는 분류압 되시면 일반적으로는 유압이 되신 분들은 1년이 지나면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골절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골절이 아니고 분류압된 분들은 뼈가 다시 원래대로 붙는 거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부러진 다음에 붙는 거하고는 다르세요. 달라서 그와 같은 거는 그 수술하신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꼭 제거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제거를 하지 말자 그러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한 플레이트라는 걸 판을 댔을 경우에는 판 있는 부분에 그 힘을 박아 놓은 것들이 뼈를 약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뒤에 붙은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제거하는 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하실 때 너무 힘들기 전에 가까운 데에 와서 저희가 얘기하는데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이게 내가 회전근개에 문제가 없는 건지 다음에는 석회에 대해서 다음에는 석회와 관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석회가 생긴 것들이 아닌지 어떤 분들은 팔을 많이 쓰신 분들 같으면 관절염 같은 병들이 계시게 됐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게 아니지 그건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정도로만 봐도 대부분 분들이 다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있는 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분들 중에서 관절막이 굳은 것들을 찾아내시면 그게 동결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게 무조건 동결견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동결견이 내가 다른 병이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 병이 진행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동결견이라고 하더라도 50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 자체가 너무 늦게 오시게 되면 관절막이 너무 많이 두꺼워져서 힘드시거든요. 치료받기가 힘드시니까 그 치료받기 힘들기 전에 오셔서 어느 시간 내에 관절막을 스스로 스트레칭하는 운동하고 뭐 주사약으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한 6개월 전으로 이내로 관절막을 늘려서 쓰실 수 있게 해드릴 수가 되시니까 그거를 너무 고생하지 말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어이고 CHJD님이 오른쪽 어깨 앞 뒤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습니다. 수면 시 아픈 게 심한 병이다. 낮 활동 시간에는 팔까지 뻐근하게 내려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깨의 앞쪽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뒤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른쪽 앞쪽 뒤쪽에 양쪽에 통증이 있으신 거는 동결근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게 많고 아플 때는 힘드신데 앞쪽이 있을 때 그 앞쪽에 아픈 데를 한번 눌러보세요. 딱 눌러보시면 거기 눌린 데가 뼈 있는 데가 아픈 건지 뼈가 두 군데쯤 눌릴 수가 있는데 바깥쪽 뼈가 있는 데가 아픈지 좀 안쪽이 아픈지에 따라서 병이 다릅니다. 바깥쪽이 아프실 때는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는 데가 많고 여기에서 눌러서 아프시면 동결견일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맞는 거 위에 다른 주사가 있을까요? 네, 다른 주사도 있습니다. 다른 주사도 있고 할 수 있는 주사 약제는 한 수십 종류의 약제들이 있던데 스테로이드를 선생님들이 쓰시는 이유가 효과가 제일 드라마틱하게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방법이 그 관절하고요. 근육이나 힘줄 자체에다 놓게 되면 근육이나 힘줄의 그 재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을 때도 모든 관절에 주사를 놓을 때는 근육이나 힘줄, 회전근개 같은 데를 피해서 놔야지 그 힘줄이나 근육이 안 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상하게 하고 정확히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초음파나 어떤 일부분들은 시암이라고 방사선 투시기가 있어요. 투시기 같은 걸로 어디에서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주사를 놓죠. 주사를 놓고 닿는 거 위에 다른 주사도 있는데 효과가
다른 그 스테로이드 쓸 때보다는 효과가 오래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효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얘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집안에 한두 분은 또 대부분들 동결근, 오십견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보시지 않았던 분이라도 이와 같이 동결근 있으시면 관절 굳은 거 푸는 방법을 일단 먼저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하기 힘드시면요. 집에 욕조가 있으시면 그 욕조에 물을 한 40도 이상으로 받으세요. 받아서 어깨에다가 욕조에다 물을 받고 어깨를 한 5에서 20분 푹 담근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상태에서 목욕탕 바닥 같은 데서 누워서 운동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일회성으로 맞는 것도 손상이 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같은 부위에 6주 간격으로 1년에 3번 정도까지는 관절에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6주 간격으로 1년에 3번 같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오늘 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